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홍장빈. 박현숙입니다. 오늘 12월 2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춘기를 사춘기를 공부한다. 공부한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지금 사춘기가 되었거나 아니면 사춘기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사춘기를 지난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이들의 사춘기가 차례대로 지나갔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성장한 시대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 아이들도 어려워했지만 나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였다. 부모인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작은 일에도 당황했다. 후에 돌이켜보니 별일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큰 의미를 부여했었다. 잘 키우고 싶던 내 마음이 앞선 날이 많았다. 아이들의 사춘기에도 나도 많이 성장했다. 하나님 아이를 키워라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방금 읽는데 이렇게 막 생각이 뭐 그냥 뭐 그런 거 뭐라 하죠? 만 가지 생각이 막 지나가네요. 막 스쳐 우리 지나갑니다. 아들, 딸, 아들 세 명의 사춘기가 차례대로 지나갔습니다. 차례대로 지나갔어요. 참 신기한 게 13살이 그래 13살. 큰아이가 13살이 됐을 때 정말 다른 반응, 작은 일에도 당황했다 했잖아요. 근데 정말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사춘기에 여러 가지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이가 13살인데 13살. 똑같이 13살이 되니까 뭔가 오더라고요. 근데 또 큰아이와는 다른 모습으로 또 사춘기를 달랐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딸이기도 했고. 근데 셋째 아이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래 13살 돼봐라. 우리 두 명을 경험했으니까 기다리고 이제 있겠어. 너 준비도 13살이 했고, 어떤 공부도 모습일지 이렇게 기다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차례차례 다 지나갔답니다. 사춘기가 없는 아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 준비하면은요 부모가 훨씬 여유가 있고 오히려 그 기간을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리 준비한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첫 아이 때는 첫 아이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막 이렇게. 그래서 첫 아이 지나고 나서부터 사춘기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춘기의 특징, 13살이 되면 왜 저러는가 이런 걸 좀 알아보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공부한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일 큰 변화가 뭐죠? 진짜 아침 저녁으로 달라. 아이들이. 그래서 그동안 애들을 잘 못 키웠나? 정말 잘 키웠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다르니까. 근데 저희가 공부하면서 어디에서 안심이 됐냐면은 그게 교육이나 뭐 이런 거보다도 호르몬의 변화가 맞아요.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르몬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남자아이는 남성 호르몬이 15배가 분출한답니다. 평상시보다. 여자아이는 10배가 분출한대요. 그러니까 몸 안에 호르몬의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니까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일 거야. 본인인 거예요. 본인일 거야. 그리고 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감정의 변화. 왜냐면 호르몬에서 감정의 변화가 연결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고 안심을 했잖아요. 이런 안심이에요. 우리가 잘못 키운 건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이 나이가 되면 이런 변화는 성장 과정에서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많이 안심이 됐죠. 물론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는데 그걸 아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큰애한테 좀 미안해. 맞아. 엄마도 처음이었다. 아빠도 처음이었다. 그거잖아. 맞아. 이런 좋은 가정 TV를 통해서 사춘기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참 좋은 일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 큰아이 때가 힘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 또 알게 된 게 큰아이가 뭐라 했냐면 자기 자신이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 조속간에 아침 저녁으로 감정의 변화가 있고 동생들한테도 이렇게 짜증 안 내고 싶은데 짜증이 나고 또 부모님한테도 말도 공손하게 하고 싶은데 왜요? 뭐 이렇게 하게 애들이 되고. 왜요? 그럼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대화를 해보고 기도도 해보자 이런 이렇게 모임을 가족 모임, 가족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사춘기는 어떤 것과 같냐면 비유로 우리가 그 애벌레가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이 고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잠을 자고 나중에 그걸 뚫고 나와서 나비가 돼요.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춘기는 어떤 거냐면 날개만 그 고치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발육이 빨라갖고 그 부분만 날개가 밖으로 나왔고 몸통은 아직 고치 그 안에 있는 거지. 거예요. 날아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날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막 날고 싶은데 나는 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어른인데 막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그려지나요? 있는데 막 이런데 몸은 안 나온 안 거예요. 날랐죠. 그게 사춘기 모든 아이들의 사춘기 모습이지 않을까. 그거를 깨달은 다음부터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그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큰아들이 이해가 된다고. 제가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다려주자. 뭘 기다려주냐면 날개가 나왔으니 몸도 다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자. 그러니까 서로 편안한. 근데 이제 그때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작은 일에 당황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돌이켜 보면 별거 아닌데도 그때는 그렇게 큰 의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요 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잠그는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식탁에서 이렇게 밥을 가족이 먹는데 고개를 안 들고 밑에서 뭘 막 하고 있어요. 보통 스마트폰 밑에다 막 두고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왜요? 이렇게 아니요 단답식으로 대답하고. 근데 이런 이 사소한 것들도 옛날과 달라진 모습이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우리도 사춘기가 있었지, 그랬지? 맞아요. 우리도 있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시대보다 또 다른 시대고 다른 모양으로. 그렇지. 지금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힘들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보다는 더 많으니까. 많아요. 그 말 하니까 생각났어요. 나도 사춘기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있었지. 예수님도 있었지. 맞아요. 예수님의 사춘기 얘기해 줄까요? 제가 이 애들의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그 기간에 사춘기 기간에 어떠셨을까? 12살, 13살. 근데 너무 재밌게도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생애가 나와 있는데 30살부터 나와 이 있고. 중간에 딱 하나가 기록돼 있어요. 그게 12살. 우리 나이로 한국 나이로 13살이죠. 13살. 어머 세상에. 근데 그게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다 가족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가족끼리 또 내려갔어요. 다 이제 예배 드리고.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틀인가 잠을 자고 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면 친척들 중에 있겠지. 그런데 없는 거예요. 자, 아들을 잃어버리니 엄마의 심정 우리 알죠? 엄마 아빠의 심정. 마리아가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부랴부랴 오던 길을 되짚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아들을 발견했어요. 예수가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니? 너는 왜 여기 있었어? 막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세상에. 이게 저는요 사춘기적 발언이에요. 그거를 약간 이렇게 뉘앙스를 살려서 읽어보면 정말 그래요. 왜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모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투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걸 지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비밀이 있더라고요. 사춘기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도 호르몬 분출이 심하실 수 있잖아. 육체적으로 사람이시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달라요. 그건 뭐냐면 그 말 속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누군지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죠. 정체성.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비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춘기 기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렇죠. 고치를 해서 날개가 나오다가 몸통이 나오다가 완전히 정말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듯이 사춘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한 단계 새로워지고 그렇죠. 그걸 보면서 부모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 비전을 알았듯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춘기 때 부모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인내한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을 알 수 있도록 자기 도와주고. 자신을 이렇게 흔들어 보다가 탁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만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교회와 사회와 그래. 학교, 청소년들 그다음에 다음 세대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함께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비전을 찾아주는 것, 그걸 도와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교육과 양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사춘기 자녀가 있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화내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사춘기는 꼭 있습니다. 꼭 그런데 있는데, 희소식 하나만 더. 네. 희소식은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들이 50살쯤 되면 갱년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호르몬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로 생기는데 그게 영원히 계속되지가 않아요. 어느 그래. 기간이 있다가 지나가요. 당신도 그랬지.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 임신을 하면 10달 후에는 출산하게 돼 출산하지. 있어요. 20달, 뭐 100달 뱃속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춘기도 지나간다. 기간이 있다. 그리고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기간이 지나면 지나가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소망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3명 차례대로 지나가면서 저희가 참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도 성장했죠. 네, 우리도 성장했어요. 성장했다는 것은 저는 많은 그 부모들을 이해하게 됐고 네. 또 많은 자녀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춘기는 부모도 성장하는 기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의 실행입니다. 오늘의 준비. 자녀들의 사춘기를 예상하고 공부한다. 예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지 작은 않기 위해서. 일에도 당황할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미리 준비하자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저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따로 또 예, 공부하셔야 사춘기에 대해서 돼요. 공부해서 애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이미 사춘기를 지난 자녀가 있다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혹시 이 시간에 사춘기를 자녀를 이렇게 함께 지나가고 있는 부모님들 격려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감사합니다.